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목포와 제주를 잇는 바닷길에 새로운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시월드 고속페리가 차별화된 서비스로 무장한 신규 카페리 퀸메리호를 공개했는데요.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아 업계 최초로 선보인 펫 전용 서비스가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대형 카페리가 웅장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드넓은 갑판과 파노라마 창이 돋보이는 시월드 고속페리의 신규 카페리 퀸 메리호가 목포 항에서 처음 공개된 겁니다. 국내 기술로 건조된 이 선박은 길이 143m, 폭 22m, 깊이 13.8m에 국제 톤수 15,000여 톤의 규모를 갖췄습니다. 최대 750여 명의 승객과 차량 270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퀸 메리호는 오랜 기간 목포와 제주를 잇는 브랜드로 성장했고 이번에도 똑같은 이름을 네 번째로 계승했습니다. 우리 퀸메리를 포함한 퀸 제노비아, 산타모니카 또 모든 선박들이 다 신조선으로서 앞으로의 안전 운항과 그리고 또 더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퍼즐이 마지막으로 맞추어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반려동물 동반 고객을 위한 공간 구성입니다. 업계 최초로 반려견의 성향을 고려해 이른바 펫 MBTI 맞춤형 객실을 도입했고 펫 전용 유모차와 간식 키트가 제공되는 VIP룸도 마련됐습니다. 기존과 차별화된 운항 시간대 도입도 특징입니다. 목포에서 오후 2시, 제주에서 오전 7시에 출항하는 새로운 운항 시간대를 배치해 여행객들의 체류 시간을 한층 여유롭게 만들었습니다. 선내엔 파노라마 창이 적용된 단체실부터 고급 스위트룸까지 다채로운 휴식 공간이 꾸며졌고 남도 시그니처와 템플스테이 등 테마형 여행 상품도 연계됩니다. 펫에 프렌들리한 정책들을 많이 적용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국내 최초로 펫 VIP실을 갖게 되었고요. 이제 낮 시간대에도 언제든지 저희가 제주와 육지를 연결시키는 하나의 물류의 시간대를 또 하나 열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 선사 측은 4월 30일 신규 취향을 시작으로 관광과 힐링, 체험을 아우르는 다양한 여행 상품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취향 초기엔 목포와 제주 노선을 운항하고 진도와 제주 애월까지 노선을 넓혀 접근성과 관광 수요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손은무 순천시장 후보가 선거 캠프 관계자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손 후보는 방송 보도를 통해 사안을 인지했다며 시민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관계자는 즉각 업무에서 배제됐고 캠프는 사실관계 파악과 함께 외부 조사에도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후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윤리 기준과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통합의회 준비가 사실상 공백 상태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사결정 주체 보제 속에 전남도 의회와 광주시 의회는 권한 배분과 청사 위치 등을 놓고 갈등이 표출되며 의회 구성 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통합의회는 조직 개편과 예산 배분, 조례 정비 등 핵심 기능을 맡아 초기 행정 안정성과 직결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의장 선출과 상임위 구성 등을 사전 조율할 체계가 부족해 출범 초기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당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더불어민주당이 특별위원회 구성 등으로 통합 준비를 주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정치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관호, 정성홍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가 오는 5월 1일부터 이틀 동안 여론조사를 실시해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남과 광주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통합공천위원회는 이번 여론조사를 거쳐 5월 3일 오전 결과를 발표할 방침입니다. 통합공천위는 지난 25일 출범 선언문을 통해 기존의 낡은 행정으로 새로운 통합교육을 담보할 수 없다며
선고의 주된 방향이 청렴한 교육 권력 확립과 공교육 본질 회복, 교육 자치 실현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대중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전남 교육감을 역임할 당시 다수 해외 출장에서 부풀려진 가격으로 항공요금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두갑 김혜룡 이정선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예비후보는 27일 광주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수장이 혈세를 쌈짓돈으로 여기고 타국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해 현지에서 사용했다는 의혹은 전남교육의 자부심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김 예비후보에게 해외 출장 당시 항공권 결제 내용 등 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며 수사당국에 이와 관련된 압수수색을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전남교육청은 이와 관련해 항공료가 부풀려 청구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해외 출장을 수행한 여행사가 요금을 부풀려 청구한 뒤 차액을 현지에서 사용했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정현 국민의힘 전남-광주 특별시장 후보가 일당 독점은 문제라며 금기를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27일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들이 일당 독점과 경쟁 부재를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는 사이 행정은 익숙함에 안주했고 지역은 뒤처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는 유권자가 주인인데 투표하기 전에 결과가 정해지고 있다며 정치가 경쟁이 되고 권력이 견제받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적 긴장감이 없는 사이 특정 정치 세력과 인맥이 기득권을 형성하게 된다며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니 인터뷰를 통해 각 선거구별로 후보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순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진보당 이성수 예비후보를 만나봤습니다. 시민들의 힘과 지혜를 제대로 모으고 시민들께서 직접 정책 결정에 참여하시고 또 집행에 직접 참여하시는 그러한 시민 주권 시대의 순천 시민 공동정부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시민 주권국을 신설해서 시민, 시의회, 정당,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주민자치가 함께하는 그런 순천 시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순천 광양여수를 통합해서 신산업을 유치하고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00만의 지속 가능한 그런 도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수는 시민의 삶을 제대로 지원하는 데 우선 예산의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말씀드립니다. 대형 토목공사라든지 전시성, 유래성 행사라든지 이런 것만 제대로 정리해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발전 기금의 환수라든지 또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라든지 이런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해서 지역의 복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공공의 일자리는 단기 알바가 아니라 시민들께 꼭 필요한 서비스 일자리여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농부 공무제 그리고 우리마을 요양원을 설립해서 돌봄 활동가들 또 지원사들을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추진했었던 공공배달앱 먹개비 활성화 과정에서도 현장 매니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과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과 서민들을 위한 공공 임대주택을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순천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새로운 어떤 건축이라기보다는 이미 공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공실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이런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전세비에 대한 이자 지원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이 가지고 있는 순천만과 국가정원 그리고 각종 문화유산 등 이런 생태 자산 위에다가 스마트시티 그리고 순환경제, 생태교육 그리고 친환경 교통을 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무분별한 외부 개발 대신에 원도심 유휴 공간을 재창조하는 공간혁신 그리고 탄소 중립
C200 모델을 통해서 생태가 곧 돈이 되고 복지가 되는 그런 새로운 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아울러서 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것이 진정한 미래의 생태도시의 모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경제의 실핏줄 소상공인이 웃어야 순천이 삽니다. 그래서 저희는 순천 경제의 실핏줄을 이루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농민, 노동, 또 지역 자본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 센터, 그리고 공유식품 생산시설, 공공배달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 그리고 대형 유통점에 대한 대응 조례, 그리고 순천은행 설립, C200 기반 순환경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들을 보다 구체적이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이 존중받는 순천시를 위해서는 순천시 산하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그리고 민관위탁 노동자들을 단계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제정된 생활임금 조례가 있는데 사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서 실질적인 민간의 영역까지 순천시가 관할하는 민간의 영역의 노동자들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에게 좋은 서비스는 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일을 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을 존중하는 시정이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 시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다가오는 6.3 선거는 순천의 운명을 가릴 선거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출범이라고 하는 이 경랑 속에서 순천은 기회와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사람, 시민의 편에서 끝까지 책임질 사람은 저 이성수 뿐입니다. 사리사욕에 빠지지 않고 당리당략에 노란하지 않고 오로지 시민만 보고 일하겠습니다. 분열과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시민이 주인되는 순천시민 공동정부를 구성하겠습니다. 순천 여수 광양을 통합하겠습니다. 이 세 도시의 통합으로 신산업을 유치해서 5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와 100만의 자족도시를 건설해 내겠습니다. 사랑하는 순천 시민 여러분, 순천의 미래 이성수에게 맡겨주십시오. 이성수가 해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가 산업통상부에 2차 전지용 화학산업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했습니다. 여수시와 전남도는 지난 22일 율촌 제1 일반산업단지와 광양세풍산업단지를 연계해 2차 전지용 필수 화학 소재 분야 국가 공급망 안전과 지역 주력 산업 고부가 가치 전환에 대한 목표를 신청서에 담아 본격 유치에 나섰습니다. 두 기관이 제출한 육성 계획서에는 금호석유화학 등 앵커 기업 3곳과 수요 기업 등 39곳이 참여해 2조 3천억 원 규모의 민간 투자 계획이 담겼습니다. 여수시는 국가산단 석유화학 인프라와 집적도를 토대로 원료와 중간재, 수유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방침인 가운데 최종 지정 여부는 7월 이후 발표될 전망입니다. 고객이 예약만 하고 취소하지 않거나 대남을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쇼 사기의 경우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도에 장혜원 기자입니다. 42년째 전남 목포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 씨. 김 씨는 올해 초 황당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사원이라고 사칭한 남성이 식당을 방문한다며 오리 주물럭 3마리를 주문했지만 끝내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비슷한 주문이 또다시 들어왔는데 역시 노쇼 사기였습니다. 집안이고
이렇게 막 이런 그런 상상도 의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기가 막고 그거 오리 주물럭이나 그거는 다 버려야 되잖아. 이렇게 묻혀서 나가니까 식구들이 먹어도 돼. 그러지만 기분이 나쁘더라고 막.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올해 초 무안의 한 고깃집에서도 연예인을 사칭해 대리 구매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유명 연예인의 소속사 팀장으로 소개한 뒤 식사를 할 때 마실 술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특정 계좌번호를 알려준 뒤 입금을 요구한 겁니다. 당시 업주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되묻자 해당 남성은 곧바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6,500여 건에 피해액은 1,256억 원 규모. 올해 들어서는 최근 석 달 사이에만 피해액이 614억 9천만 원이었고 지난해의 절반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체 예약 뒤 연락이 끊기는 이른바 단순 노쇼의 경우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보상은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구조여서 실질적인 구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물품 구매를 요구하며 금전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의 예약 경우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야 하고 실제 인물인지 확인하거나 사전 예약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대남 요구를 받았다면 즉시 해당 공공기관에 전화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업소에서 취급하지 않는 다른 물품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것은 전형적인 노쇼 사기 수법이므로 꼭 112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해 보상이 어려운 구조 속에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여수시가 최근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202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주 행사장에 대해 기존 장소인 진모지구로 유지하고 논란을 일단락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3일 김민석 국무총리가 참석한 섬 박람회 준비 현황 보고에서 지난 2021년 섬 박람회 기본계획 수립 당시 엑스포장은 전시관 70% 이상이 임대돼 활용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시설이 노후화로 리모델링 비용의 부담이 커 주 행사장으로 선정하기 적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돌산 진모지구의 경우 섬이라는 상징성과 용이한 부지 확보, 지역 발전 등 사후 활용 측면에서 장점이 있어 시민과 여러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주 행사장으로 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를 찾은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총리는 여수 진모지구 주 행사장을 방문해 행사장 조성과 기반시설 구축 상황을 점검하고 준비상황회의에서 전시 운영과 안전관리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여객선 운임 50% 국비 지원과 KTX 전라선 증편, 여수공항 국제선 운항 등 교통대책 마련을 건의했습니다. 초당대학교가 중국 하남성에 있는 신양항공직업대학교와 교육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초당대는 지난 21일 신양항공직업대를 방문해 업무 협약을 맺고 복수학위와 합작대학 설립,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취업이나 창업 교육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초당대는 이어 입시 설명회를 갖고 학교 전공과 단기 연수, 편입학이나 석사 진학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두 대학의 활발한 교류가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